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진 한 약사의 사연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논란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연자는 어느 날 80대 할아버지 손님으로부터 의아한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속을 보세요 라는 문구만이 적혀 있었고 약사는 평소에 고객 응대처럼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곧 예상치 못한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약사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현금 10만 원과 함께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용돈 줄게, 내 딸 하자, 예쁘고 좋다, 17일에 만나자라는 노골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호의를 넘어 일면식도 없는 젊은 약사에게 금전적 제한과 함께 사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쪽지에는 마치 계약을 시도하려는 듯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공분을 샀습니다. 연락처를 적으라는 빈칸과 함께 노인 본인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한자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딸 안 할 거면 돌려주세요 라는 문구는 이 제안이 단순히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객의 친절한 응대와 직업적 미소를 오해하고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노인의 행동은 약사에게 큰 당혹감과 딜레마를 안겨주었으며 이 황당한 사건은 곧바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대 간의 관계와 친절의 경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직업적 친절과 개인적 호의 사이의 경계입니다. 약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로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 윤리자 의무입니다. 특히 약국이라는 공간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약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80대 노인 손님은 약사의 직업적인 친절과 미소를 자신에게 향한 개인적인 호감으로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약사에게 씻을 수 없는 당혹감과 정신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예쁘고 좋다는 평가와 함께 내 딸 하자는 요청은 친절을 베푼 대가로 사적인 관계를 강요받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약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오해를 사지 않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큰 심리적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약사뿐 아니라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모든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깊은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이 사연을 접한 법조인들은 노인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며 노인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경계선을 명백히 침범한 행위임을 시사합니다. 노인이 건넨 봉투 안에 10만 원은 이 제안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용돈 줄게라는 문구는 금전적인 관계를 통해 사실상의 거래를 시도하려 했음을 암시하며 이는 순수한 인간관계 형성의 노력을 넘어선 부적절한 접근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아무리 외로움 때문이라고 해도 돈을 매개로 타인의 직업적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선 넘기 행동입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과 직업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친절하게 웃어주면 착각하는 손님 많다며 노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노인의 행동 배경에는 현대 사회 시니어들이 겪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교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들이 많고 이러한 정서적 결핍은 때때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해소되려 합니다. 친절한 약사에게서 잠시나마 따뜻함과 관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친절을 자신만을 향한 특별한 신호로 착각하고 금전까지 제시하며 사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관계 형성의 건강한 방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니어가 겪는 외로움 문제와 동시에 모든 세대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회적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약사의 당혹감은 바로 이 존중의 선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젊은 약사에게 내 딸 하자는 황당한 요청을 한 배경에는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우리 사회 시니어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자녀들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배우자나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은 깊은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때때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절박한 갈망으로 표출됩니다. 특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젊은이에게서 위안과 안정을 느끼고 그 관계를 붙잡고 싶어 하는 간절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쁘고 좋다고 평가하며 금전까지 제시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으로 이 관계를 구매하고 싶다는 왜곡된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잊었거나 혹은 애초에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시니어들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했듯이 애인 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욕먹을까 봐 딸 이야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은 이 사건의 미묘한 본질을 짚어냅니다. 노년층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할 때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때로는 성적인 의도나 연애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 될 수 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보호와 돌봄이라는 친족 관계의 이미지를 이용해 본래의 의도를 순화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만약 순수하게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원했다면 친절한 약사를 대상으로 금전을 매개로 하여 연락처를 요구하는 계약적인 형식을 취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려는 행태로 비치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희석시키기 위한 언어적 위장술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호소하더라도 그 방식이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공포를 준다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시니어들이 현대 사회에서 건강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과거 대가족 사회나 폐쇄적인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관계 맺기가 현대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약사에게 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건강한 커뮤니티를 찾지 못했거나 찾을 줄 모르는 노인의 무력감을 반영합니다.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시니어들은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를 시도하려다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노년층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교육과 지원이 시급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직업적 역할과 개인의 삶을 명확히 구분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약사, 은행원, 마트 직원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친절은 그들의 업무이며 고객으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친절을 자신에게 향한 특별한 관심이나 호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하게 웃어주면 착각하는 손님 많다는 네티즌의 지적처럼 시니어들은 젊은 세대가 직업인으로서 베푸는 미소와 언행을 사적인 인간적 호의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딸뻘 혹은 손주뻘의 젊은이에게 호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 호감을 바탕으로 금전이나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직장 갑질이나 권력형 오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직업 환경을 존중하고 사적인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세대 간 에티켓의 가장 기본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강요나 금전적 대가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봉투 안에 딸 안 할 거면 돌려주세요 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마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관계를 매매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 큰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시니어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절해서 고맙습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정도의 선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정석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순수한 인격 대 인격으로 다가서야 젊은 세대와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종종 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는 연장자의 말이 곧 권위였고 어른의 친절한 지적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는 수평적이고 존중받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니어들은 예쁘다, 좋다는 등의 외모 평가나 용돈, 줄게요와 같은 물질적 제한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와 같이 개인의 역할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적인 연락처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의 에티켓을 배워야 합니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소통만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따뜻한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약사에게 내 딸 하자는 황당한 요청을 한 80대 노인의 사연은 단순한 한 노인의 개인적인 실수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즉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단절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노인이 부적절한 방식으로라도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갈망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인해 노년기는 필연적으로 상실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외로움과 우울감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하며 최악의 경우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노인의 딸 요청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움을 비명처럼 토해낸 하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누구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욕구가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노인들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접하는 따뜻한 가족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약사에게서 딸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 그 관계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고 싶어 하는 심리는 깊은 정서적 결핍의 결과입니다. 노인이 10만 원을 제시하고 연락처를 요구한 계약적인 형태는 그가 대가 없는 순수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잊었거나 스스로는 그런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돈으로라도 가족의 따뜻함을 사고 싶었던 노인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 방식이 타인에게 강요와 불쾌감을 주는 갑질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한 통로가 없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노년층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 복지관과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낮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단순히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관계를 재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 간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역 사회 기반의 소모임 활동 지원,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한 소통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스스로가 나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이번과 같은 황당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약국에서 딸이 되어 달라는 노인의 사연은 외로움을 물질이나 강요가 아닌 건강한 커뮤니티 속에서 해소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모임을 찾는 것입니다. 공통의 취미나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상대방의 인격과 역할이 아닌 함께하는 동지로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수평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존중받고 싶은 시니어들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금전으로 관계를 사려는 시도 대신 내 시간과 재능을 나누고 그 대가로 진정한 우정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시니어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역 복지관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적극 활용 학습을 통한 교류. 각 지역의 노인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평생학습관은 시니어들을 위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디지털 교육 스마트폰 활용, 건강 강좌, 외국어 교실, 악기 강좌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수업을 함께 듣는 동료 수강생들과 자연스럽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로의 직업이나 재산이 아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취미 및 동호회 활동, 자연스러운 유대감 형성의 자. 낚시, 등산, 서예, 바둑,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동호회나 소모임을 찾아 가입하세요. 매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합니다. 온라인 카페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동호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함께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나이와 배경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활동을 통해 얻은 만족감과 성취감이 관계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시니어 자원봉사 및 재능 나눔 활동 쓸모를 통한 소속감 강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아동 보육시설 멘토링, 환경 정화 활동, 교통 안전 지도, 공공시설 안내 등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봉사 분야를 선택합니다. 봉사 활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강력한 소속감을 줍니다. 봉사 파트너들과는 공공의 선이라는 목표 아래 깊고 의미 있는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노인 스스로가 먼저 문을 열고 다가서는 용기입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관심을 구걸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약사, 간호사, 은행원, 고객센터 직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은 친절이 곧 업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친절함이 오해를 낳아 사적인 영역을 침범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면 불친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어설프게 대응하면 오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고객의 경우 어른에게 무례하다는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어 대처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종사자가 갖춰야 할 능력은 친절을 유지하되 사적인 선을 명확하고 세련되게 긋는 대화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전문가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부적절한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서비스 종사자들은 친절이 권리가 아니라 서비스임을 분명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직업인의 의무이지만 사적인 정보 제공이나 만남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노년층 고객이 친절을 오해하여 선을 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장 내에서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객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전문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약사에게 내 딸 하자는 황당한 요청을 한 80대 노인의 사연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은 매우 큽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친절은 권리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모든 세대가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종사자의 친절은 그들의 직업 윤리이자 전문성이며 이를 감사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사적인 관계나 요구를 강요할 수 있는 대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노인의 행동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그 결과는 타인에게 불쾌감과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는 노년층이 가진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젊은 세대의 노동과 감정을 착취하려는 권력형 오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인격과 영역을 존중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의 친절에 감사하고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의 삶의 경험을 존중할 때 세대 간의 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외로움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타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금전을 매개로 관계를 사려는 부적절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챕터 6에서 제시했듯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손주뻘 젊은이들의 연락처를 묻기보다 함께 땀 흘리고 웃을 수 있는 동년배 친구들을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열정을 쏟으십시오.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때 진정한 유대감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타인의 영역을 존중할 때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역시 이 사건을 황당한 노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겪는 외로움의 깊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적절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지만 모든 시니어가 그런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고립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시니어 커뮤니티 공간을 확장하고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이 돈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약사에게 딸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만큼 절박했던 그 노인의 외로움은 우리 사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서로의 선을 존중하고 친절을 호의로만 해석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사회를 향한 노력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